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 근거를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 만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로 오른쪽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 판단과 수치로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아마 10명에 9명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 불신은 이 진영 논리로 해서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있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중앙일보가 어제 이 여론조사의 정확성 문제를 상당히 깊게 취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충 지금 요새 발표되는 여론조사, 여기는 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었는데, 대충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문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많이 반영된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41%, 그리고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약 31.6%, 6%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 이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그걸 알아보면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는 문재인 지지했다는 사람이 50%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30%라 해야 되는데 내가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되는 그런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국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중앙일보의 예를 든 조사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4%포인트 전주보다 하락해서 39%로 나왔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늘어가지고 53%로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오히려 전주보다 그 무렵에 발표된 4.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5.5%,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려가지고 51.6%로 나와서 이 두 여론조사 기관끼리의 격차가, 그리고 흐름이 너무나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지난 5월 2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가지고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당시에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51.6%, 부정평가 44.6%였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성향을 보니까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서 53.7%나 됐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 같으면 31.6%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의 두 배나 많이 문재인 투표층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다른 여론, 여기 한국 리서치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인데, 리얼미터가 5월 16일, 올해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48.9%, 부정이 45.8%였는데, 응답자 중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이 53.3%였어요. 이것은 31.6%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2배나 더 많이 과대 대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칸타코리아의 지난 9월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49.2%나 되어가지고 실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수치보다 17.6%포인트나 높게 나온다. 높게 응답자가 분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투표자 중에서는 51.6%로 당선이 되었는데, 전체 유권자 투표 안 한 사람까지 쳐서 전체로 보면은 39%입니다. 39% 득표를 했어요. 근데 2014년 5월 디 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소에서 해보니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46.6%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도 한 6.6%포인트 더 많이 잡힌 겁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렇더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더 심합니다. 이 왜곡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전문가들은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합니다.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야당보다는 정부나 여권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적극적인 응답으로 이어진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이를 사수해야 하는 세력의 지지층은 여론조사 응답도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이 정권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보다도 문재인 국정평가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진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투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년 총선이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그것은 손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용인데 여기에 너무 목을 메고 일비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얼미터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예컨대 요에 항상 쟁점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 30일 두 차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21일 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4%, 반대가 41.2%였는데 그 9일 뒤에 보니까 찬성이 61.5%로 10.1%포인트나 뛰었어요. 반대는 33.7%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걸 여론조사를 왜곡하면은 정치인에 의해서 이용당한다는 사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니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문안에 있었습니다. 질문 문항. 이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게 첫째, 그 모집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과 응하는 사람의 차이에서 또 한 번 더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왜곡이 되는 게
질문 문항의 성격입니다. 리얼미터는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아주 중립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찬성 51.4, 반대 41.2%로 나왔어요. 그 9일 뒤에는 문항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61.5, 반대 33.7. 왜 이렇게 갑자기 찬성이 늘었을까요? 바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리고 많은 언론은 이게 독립적이 아니란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수호의 목적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권 보위부가 된다. 그런데도 질문에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니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말 하나로 이렇게 10%포인트가 껑충 뛰도록 만들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첫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 등 수사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당위론의 무게를 두 번째 질문, 당위론의 무게를 두었다. 범죄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당연하기에 공수처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담겨 의견이 갈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의 여론 추이를 알려면 질문 내용과 보기 순서까지 같아야 하는데 두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지문이 담겨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의 그 방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얼미터가 또 문제를 일으킨 게 지난 4월 15일, 18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당시 이 후보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4월 15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 적격 응답은 28.8%였습니다. 그런데 18일 조사에서는 갑자기 반대가 44.2%로 줄었어요. 찬성이 늘어가지고 43.4%로 비슷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급격하게 바뀐 여론 뒤에는 달라진 설문이 있었다. 이게 중앙일보의 분석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여론이 달라졌느냐? 여기에 설문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격 여론이 높았던 설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물었더니 부적격 54.6, 적격 28.8. 그 다음에 4월 18일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또 질문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질문이 바뀌면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반대가 쑥 줄고 찬성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문재인 지지자가 결집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종합을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과연 과학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의심을 들게 합니다. 문항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문제 등등인데 이것은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아주 불편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그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론조사는 참고용입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투표장에서 손발로 하는 투표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